공무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과 관리시설 사업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투서학교 공공기여시설 다라님 혹시 앉으실까요? 연일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대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우리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21명이나 탈락이 됐는데 내년에 지금 겨우 7교시를 확충한다고만 하고요. 예산도 기대만큼 편성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전국 수치를 봐도 제주가요. 최하위권이에요. 그 방과 후 연계형 돌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저녁 돌봄은 지금 10%가 넘는데 제주도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교육감님? 제로예요. 제주만 저녁 돌봄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배 의원님 지적하도록 지역에서는 축제 기분으로 현수막까지 달고 다운디 그 학교 지정됐다고 이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교육청에서는 다운디 자체 용어 자체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교육감을 비롯해 가지고 전 직원이 IB 쪽으로 치중되는 것 같습니다. 교원 증언이라든가 심지어 뭐 관사 이런 등등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됐으면 도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제대로 좀 학교별 아니면 기종별로 안전 매뉴얼을 정하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계적 철거를 하고 개축 방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 자체가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의 그 학생들이 안전 그리고 공부 학습에 대한 부분 이런 등하굣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단시간에 1년에 끝날 게 아니고 길게 잡으면 3, 4년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철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게 지금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보니 사실은 무리한 등교 수업은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회 일각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다시 또 원격 수업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 예산 정책 사업 중에서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학교 인프라 구조, 이 과대학교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특히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0세부터 5세 아이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 하고서 우리 제주특별법이라는 교육자치라는 내용이 교육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자꾸 어른들 중심의 자기 기득권 유지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의 관점에서 어느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그 교사들은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에 코로나 이후에 단 한 번도 못 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웠는데 이번 코로나 그 확진자 현황에 보면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몇 분 있으세요? 왜 어른들이 로 인해 가지고 왜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까? 다문 학생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바로 중도 입국 학생입니다. 그렇죠. 네. 이 학생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어가 서툴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흥미도 잃고 그러다 보면 뭐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밤늦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또 일탈도 발생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도와줘야 되는데 중규 계획이 사회 문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 학생에 대한 지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어촌이라는 이유로 제주시에 오는 사람은 지원해주고 제주시에서 읍면 지역으로 하는 사람은 지원 안 해준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 농어촌 특별법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서 지원해주는 체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비도 보니까 1인당 50만 원 체계해서 했는데 지원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23년도에는 몇 개 학교, 24년도는 몇 개 학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특수예산은 연도별로 말이죠. 몇몇씩 어떻게 확보하겠다. 교실 하나 늘리는데 2, 3억이면 될 거야 아무래도. 체육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 학생들을 위한 말이죠. 왜 이러한 부분에 그렇게 관심들을 못 가져요. 2배 이상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아서 그렇지만 시설비에만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비 외에 다른 인프라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희망 지원금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그러할 만한 예산 능력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다가도 남습니다. 지역이 어려우면 학부모가 5년 만에 120% 증가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육청이든 우리 도 집행부든 그렇죠, 우리 국장님. 그런데 돈을 많이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있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은 과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그렇죠, 재원이 합리적 배분과 사업 시기, 집행 계획을 당 회계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